그리고 이것도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네네. 사실 이제 요새 유튜브를 할 의욕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다 네네. 전당대회에서 이제 막 뭐 한윤 막 그 싸우잖아요. 그래서 참 그게 아쉬운데 이제 지난주에 시민단체 귀일에서 금요일날 이제 제가 1시간짜리 강연을 했거든요. 이제 그 문재인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문제적 슬라이드 인간. 이제 100장을 만들어서 와. 이제 갔는데 1시간 넘게 이제 그 강의를 마쳤어요. 근데 댓글이 이제 3개 달렸어요. 이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마지막 달린 게 민경호 대표님 시간이 너무 길면 보다가 나간다고 이시별로 15분씩 해달라. 근데 이거 김경호 대표님 안 나왔는데. 제가 한 건데 민경호 대표님. 나 이걸 보고 내가 과연 진짜 시민단체 길에서 유튜브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진짜. 제가 어느 정도 되셨죠? 시작하신지? 시작한 지 한 지금 이게 한 4회 5회 되는데 얼마 안 되셨네요. 그럼 좀 예. 더 지켜보셔야. 아니 근데 저기 내용이 전부 다 정말 훌륭한 내용이고 아주 슬라이드를 100장을 넘게 만든 그 정성을 생각하면 그러니까요. 성재준 TV에서는 뭐 슬라이드 준비는커녕 예.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는데. 아니 주제를 이거 하자고 주제를 줘도 그것도 안 열어보는데 제가 시민단체 길 거기서는 진짜 열심히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누가 한지도 몰라. 아무도 안 돼. 댓글 딸랑 3개. 심지어 민경호 대표라고. 야, 네. 진짜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아쉽습니다.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요. 오늘은 그래도 이 주제에 걸맞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. 저희 시청자분들은 항상 그러시죠. 진짜? 네. 저희가 그리고 오늘 준비한 또 주제가 또 너무 이거 충격적인 주제라 주제죠. 가지고 이거는. 바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네. 우리 그 쯔양에 대한 이번에 아주 좀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. 저희 맞습니다. 그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. 전 남친으로부터 4년 동안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무려 40억을 뜯겼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네. 제일 좀 충격적인 게 술집에서 자기를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기도 했다라는 건데 돈을 벌게 하려고. 그러니까요. 여러분도 혹시 쯔양이 누군지 모르실까봐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. 먹방 유튜브입니다. 근데 네. 저게 지금 보면은 라면이 한 10봉지 거의 될 것 같은데 그쵸. 저거를 다 먹어요. 혼자서 여자분이.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구상에는 이제 초능력자가 있어요. 초능력자. 근데 이제 그 초능력자들 중에 뭐 이렇게 꼭 하늘을 나는 것만 초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많은 걸 먹는 사람도 초능력자입니다. 물론 이제 김정숙 여사도 많이 드시지만 이제 찌양같이 가녀린 몸으로 이렇게 먹는다는 것 자체가 초능력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정수 여사가 현실적. 여사는 그냥 덩치만큼 먹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찌양 같은 사람은 정말 이게 미스테리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몸도 되잖아. 저렇게 단열인데 그러게. 어떻게 저거를 다 먹는지. 어떻게 근데 우리가 그 찌양이라고 하는 분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? 이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. 그렇죠. 왜냐면은 뭐 기부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사실 저는 뭐 먹방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저도. 저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바로 이 그 해산물 수산물 먹방을 했던 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은 후쿠시마 때구나. 후쿠시마 그때가. 때예요. 네. 그래서 그때 쯔양이 저거를 이제 먹방을 찍었다 그래가지고 개딸들한테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했습니다. 네. 아니 지금 후쿠시마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해산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가 어떻게 이런 거 홍보할 수가 있냐? 네. 개미친 것들이죠. 미친 당연히 것들이죠. 홍보해가지고 더 수산업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북돋아야 그럼요. 되는데. 그때.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? 그렇게 공격을 엄청 당했는데 원래 일반적인 유튜버였으면은 개딸 공격이 얼마나 살벌합니까? 살벌하지.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내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찌양 씨 같은 경우는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.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. 아예 그냥 수산시장에 직접 가가지고 킹크랩을 저렇게 사가지고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킹크랩 먹방까지도 추가적으로 해서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또 찌양입니다. 네.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. 근데 이번에 어떤 폭로가 터졌냐?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를 했는데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. 이런 썸네일이 있습니다. 쯔양 폭로라고 해서 협박 뒷돈 이 무슨 소리냐? 쯔양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뒷돈을 챙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가세연에서 지목했던 게 세 사람입니다. 전국진과 구제혁과 카라큘라인데 전국진이 누구냐?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요 지금 유튜버가 전국진이라고 하는 유튜버고요.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요 사람이 이제 그 구제혁이라고 구제혁. 하는 사람입니다. 최근에는 성형 수술해가지고 얼굴이 좀 바뀌셨더라고요. 구제역 뜻이 무엇일까요? 구제를 해준다는 그쵸, 뜻입니다. 억울한 피해를 억울한 구제해준다는 피해자들을.
사진을.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요 사람이 이제 카라큘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세 사람 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카라큘라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그 악랄한 사건에 우리가 그 범죄 피의자들도 신분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랬을 때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써가지고 그냥 얼굴 공개하고 신상 공개하고 이런 걸로 좀 뉴스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 이제 이 카라큘라라고 하는 사람이죠. 탐정이라는 뭐 이제 이미지를 갖고 이제 그렇죠. 많이 내세웠고 사적 제재를 좀 하는 유튜브죠 사실은. 그렇죠. 그랬는데 이제 그 가세현의 폭로가 나오고 난 뒤에 쯔양 씨가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직접 자기가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자기를 둘러싼 얘기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. 무려 45분이나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니까요. 다음 거 보여주시면. 전 남자친구를 만난 게 대학교를 다니다 휴학을 한 상태에서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자기한테 엄청나게 잘해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대요.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옥 같은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. 다음 거 계속요. 자기랑 이제 뭔가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영상을 불법적으로 찍어가지고 유포하겠다. 그래서 완전히 생양아치입니다. 양아치죠. 그러면서 우상 같은 걸로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지금 전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술집 실장이었대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제 뭐 업소 이렇게 관리하는. 그래서 자기가 일했던 술집으로 쯔양 씨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면서 일을 시켰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번 돈조차도 전부 다 전 남친이 뺏어갔다라는 거고 그 계좌 내역까지도 있대요. 그리고 계속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참다가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전 남자친구가 너 술집에서 일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족에게 협박하겠다 이거 뭐 폭로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대들지도 못했고 나중에 이제 그 술집을 관두게 되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지금의 방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. 그다음에 계속 이게 나중에 이제 커져가지고 지금은 쯔양 씨가 1,000만 명이 넘어요 구독자가. 그렇죠. 그래서 방송이 커져서 잘 되니까 소속사까지 만들어서 A 씨가 7, 쯔양이 3, 그러니까 70대 32였던 거죠 수입 배분이. 자기가 치를 갖는 거 참 양아치죠. 양아치죠. 근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광고 수익도 하나도 쯔양 씨가 받지를 못했대요.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옛날에 쯔양 씨 채널에 이게 구독자 200만일 때인데 정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모든 영상의 저작권은 주식회사 문래빗에 귀속되어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소속사가 문래빗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문신가봐 문신. 문신은 아니었습니다. 문신 아니었습니다. 네, 그때 당시 대표자가 지금 이경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. 2019년도에 설립해가지고 매출액이 그때 당시에도 2020년도에 한 7억 정도가 됐던 그런 회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쯔양 씨가 뒷광고 논란이 터진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뒷광고 논란이 터져가지고 방송을 자기를 그만두게 했다가 여론이 괜찮아지니까 복귀를 하라고 시키기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카톡 증거도 남아 있다라는 건데. 실제로 다음 거 보여주시면 쯔양 씨가 이렇게 뒷광고 때문에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요게 꽤 많은 유튜버들이 저거를 가지고 좀 비판하는 영상을 찍었었어요. 그러니까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뭔가 논란이 좀 사그라들면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로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결론이 이제 이렇습니다.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전 남자친구 주변인들한테도 협박을 당해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겼고요.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거죠. 유튜버들에게 전 남자친구가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하고 다녀서 결국에 고소까지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이제 그 고소를 해가지고 그 전 남친이 그러니까 직원들 도움으로 전 남친으로부터 벗어났고요. 전 남친이 계속 떠들고 다녀서 고소를 해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판결을 받았는데. 또 이제 그 짓을 하잖아요.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. 그래서 이제 그 2차 고소를 했고 나중에 이제 이건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그리고 맞은 적이 너무 많고 뭐 폭행도 많이 당을 해서 쯔양이 그 옛날에 광고 찍은 영상 나중에 보니까 팔에 막 멍 같은 게 막 등채로 막 촬영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멍이 좀 잘 드는 체질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. 계속 맞았던 거예요. 아이고 참 진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일단 저희가 좀 계속해가지고 요거 관련된 녹취록까지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